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깜짝 놀라게 되네요. 이렇게 또 여름이 되면 우리가 이런 깜짝 놀라는 남양 특집 또 찾게 되잖아요. 공포 영화들도 즐겨보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좀 더위를 잊게 하는데 도움을 줄까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가 왜 긴장하고 있다가 뭐가 확 나오면 확 깜짝 놀라잖아요. 이럴 때 일시적으로 우리 피부 혈관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실제로 체온이 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더위를 좀 물리치는 효과가 있는 셈이네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공포 이하면 전설의 고향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그쵸. 갑자기 팍 튀어나오고 머리 이리 가고 막 길 가는데 갑자기 비 오면 팍 나타나고 막 흰 옷만 입고 막 나타나면 쌩 난리가 나고 놀래고 이게 갑자기 무서운 걸 보면 이 심장이 쫄깃하고 약해 그쵸, 보이니까 그쵸. 네. 이게 위험하니까 뭐 임산부는 보지 마라 어린아이는 보지 마라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죠? 심장이 약한 사람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죠? 쓰는 거겠지. 근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고단장이 옆에도 좀 위험해요. 아, 나 맞아. 지금 나 심장이 지금 너무. 귀가 안 들려 이쪽이. 네. 아, 나 두근두근데 죽겠어요. 우리 나는 진 씨가 또 진짜. 의외로 되게 심장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 진짜 사람 말이야. 깜짝이야. 사람이 이거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내가. 깜짝이야. 이럴 저는 때 차라리,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지 않습니까? 훅 나왔어요 방금. 정말 차라리 공포 영화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저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평소 즐겨보는데 이게 숨이 많이 가빠진다고 하니 좀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좀 다시 봐야 하나 싶은 게 왜요? 공포 영화가 다이어트에 어, 도움이 진짜? 된대요. 오. 네, 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제가 공포 영화 공포 다이어트를 영화 한번 다이어트.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데? 다미 씨처럼 공포 영화 틀어놓고 오징어 뜯고 막 맥주 막 때리고 기본 아니에요? 이래 보면 막 살이 막 곱하기 2로 찝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된다네. 근데 내가 솔직히 이렇게 할줄 영화관에 알았어. 빈손으로 가면은 조금 아쉽지 않아요? 예의가 아니죠. 네. 네. 그래도 예, 요럴 때는 요런 거는 좋지 않은 것 요 같아요. 빈손에 여러분 배우자의 손을 네.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효과가 있지 그럼 않겠습니까? 어쩌는 줄 압니까? 이 인간이 또 뭘 잘못했다고 얘기 나옵니다. 큰일 나요. 좋아. 자, 사랑하는 가족들이랑 이렇게 손 꽉 잡고 보면은 또 공포 영화도 좀 덜 무섭고 그렇잖아요. 네. 단 주전부리는 조금 줄이시는 게 좋겠죠. 네, 밤에 공포 영화 봤다면 또 아침에는 이렇게 또 건강하고 활기찬 공개 클리닉 웰과 함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잠을 자지 않는 장기, 심장. 하지만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면 생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때 의심할 수 있는 심낭염과 심근염. 무엇이 우리의 심장을 괴롭히는가? 가슴을 조이는 통증, 심낭염과 심근염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심장 질환인데요. 그 중에서도 심근염 그리고 심낭염입니다. 이름도 조금 생소하고요. 궁금하실 텐데 얼른 모시고 궁금한 이야기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건강주치 심장내과 전문의 임수진 원장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심장 아파요. 이모가 아름다우세요. 잘한다. 아,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 심장 지킴이 심장 전문의 임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이래야 되네. 이렇게 뛰어야 되네. 참 이 심장 가지고 노래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것들이 좀 많아겠죠. 그럼요. 빤스 빤스 빤스. 심장이 뭐 두근두근 거린다 노래 가사도 있지만 사실 드라마도 보면요 원장님 뭐죠? 너무 연기하신 발령 건가요? 연기한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러지는 건 이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야이씨. 잘한다. 차이가 있다. 이거 역시 이거 많이 명품 배우는 했다. 달라요. 이거 많이. 증상별 차이가 딱 느껴지네요. 네. 네, 근데 대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게 되는 건가요, 원장님? 그러게요. 네, 흉통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가슴에서 생기는 통증을 얘기하는 거죠. 가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슴이고요. 네.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 심장, 폐 있고 폐 있고, 네. 네, 폐, 심장. 심장 있고요. 허파. 위. 허파가 폐죠. 네, 네. 위도 있고요. 역시. 있고. 네. 그다음 피부도 있고요. 네, 뼈도 여자들은 있고. 그럼 가슴 그렇죠. 유방이 유방도 있겠네요.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눈골 사이에 연골도 있고요. 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길 수 있는 모든 기관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비뼈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다른 장기일 수도 네. 있고. 근데 최근에는 그 코로나를 앓고 나서 흉통이나 호흡 곤란을 주소로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오늘의 주제인 심낭염이나 심근염으로 진단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서라든지 또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 뭐 심장이 뭐 막 쪼이던 이런 사람들은 그럼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건 이유는 백신이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오는 심낭염이나 심근염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노바백스 백신도 이 심근염에 대한 위험도가 지금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무섭다. 맞아. 저는 심낭염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요. 심낭염이 있으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심낭염을 알기 위해서는 네. 네, 심장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그쵸 심낭이 이게 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조금 모르겠어요. 어렵죠. 심낭, 심근. 자, 이게 심장 모형도입니다. 네네. 심장이 이렇게 생겼고요. 한 이게 주먹 정도 실물 되는 크기쯤 네, 되네요. 실물 크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한 이쪽에 되겠죠, 그죠? 네, 중간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심장의 대부분은 심장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네. 그 내부에는 요 방과 방 사이 보통 이심방 이심실이라 그러죠. 네네. 요 사이에 열고 닫고 하는 판막이 판막, 위치하고 판막. 있습니다. 네.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근육 사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전선줄이 들어가 있고요. 그 전선줄을 누르게 되면 부정맥 같은 게 유발이 되기도 하죠. 그 바깥쪽에 요 심장을 싸기 위한 네. 윤활 역할을 하기 위한 심낭이라고 하는 막이 있습니다. 막이구나. 자, 그러면 심낭염은 요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의 염증입니다. 막의 염증이고요. 그 막을 자극할 때 보통 흉통이 생기죠.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보통은 기침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들어 눕는다든지 네. 아니면 몸을 움직인다든지 네. 아니면 호흡을 크게 한다든지 간혹 이제 과식을 해서 식도가 이제 눌릴 경우에도 심낭을 자극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표현하기로는 좀 칼로 찌르는 듯한 흉통을 호소하시거든요. 네, 그런 그 흉통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뭐 간혹 호흡 곤란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막은 얼마나 두꺼운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막 뭐 1cm 정도 두꺼운 게 딱 차고 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초음파로 보면 한 1mm, 1mm 정도로 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얗게 심근 바깥에 하얗게 싸고 있는 막이 심낭이고요. 심낭염이 있으면 거기 진물이 차기 시작을 하니까 살짝 물이 찬 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1mm에서 물이 찬다고요? 그렇죠. 그럼 2mm가 될 수도 있고 3mm가 될 그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아파오는 거네. 그렇죠. 야, 1mm면. 그러면 심낭염이 이 백신이나 이제 코로나 감염 때문에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원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없었을 때. 네네. 이전에는. 심낭염이나 심근염은 코로나 시기 이전에는 그렇게 흔한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이 제일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핵이 제일 많죠. 결핵성이 많고 그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그 주변에 암이 전이가 됐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후에 외상성으로 심낭염에 물이 찬다든지 아니면 조금 다른 경우긴 하지만 이제 전체 그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방사선 흉부 쪽에 방사선을 치료하고 난 후에도 이렇게 심낭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임진왜란 지나고 난 다음에 국민학교 때 왜 안 나오나 했어요. 국민학교 때 야. 결핵 환자들 그래 많았거든. 결핵 맞아. 결핵 환자들 많아서 그래서 결핵 뭐 우리 왜 크리스마스 실도 주사도 옛날에 그렇지. 맞아. 그래 그거 막 그러면 뭐 임진왜란 때 수고한 사람들 다 도와주고 막 그랬잖아. 원장님 표정을 보세요. 원장님 깜짝 놀래요 지금. 아직 적응이 덜 되셔서 저희 콘크레 분위기에 자 그러면 저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미리 좀 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전조 증상을 그렇지. 미리 알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초기 증상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코로나하고 이제 관련된 뭐 발열이나 아니면은 근육통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증상은 흉통입니다. 심낭이 염증이 생겼으니까 흉통이 주증상이고요. 조금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한 번씩
찌릿 이렇게 전기 충격. 그 증상이 보통 흉통, 그 심낭을 싸고 있는 막이나 네, 흉막을 이거에서 싸고 걸려? 있는 막의 통증입니다. 그렇게 대부분 말씀을 하시거든요. 찌릿찌릿하다 이렇게. 담임 씨. 병원 가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근데 노래 부를 때 호흡도 길고 노래를 쫙 뭐, 잘하는데. 굳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치료 안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 아, 있어요. 그래요? 막 맥주를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원인이 될 수 문제가 있는 거죠. 되나요? 여름밤이 또 깁니다. 맥주와 신당염은 관계가 없다. 듣던 중 너무 반가운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만 딱 좋아하네. 그래도 근데 사람이 갑자기 여기 막 찌릿찌릿한다든지 막 숨이 가빠온다면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실제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또 어떤 진단을 받게 될지 어떻게 진단을 할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심장이 아프면 걱정이 많이 되죠. 이분도 이게 막 가슴을 만지시잖아요. 만지고 있다.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답답하고 쿡쿡 찌르듯이 뭐 아프고 그래서 뭐 가끔 호흡도 잘 안 되고 해서 뭐 큰 병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병원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니 가끔이라도 숨이 잘 안 쉬지면 엄청나게 걱정되지. 진짜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걱정되겠다. 자, 지금 위치상으로는 왼쪽 가슴입니다. 예, 왼쪽이네. 혹시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심장 때문에 뭐 일단은 병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신 분들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세는 조금 있으시긴 한데 딱히 지금 위험률이 되게 심하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거든요. 허리 똑바로 펴시고 뭐 병원이니까 조금 심박수가 빠르기는 한데 뭐 심장 내부에 이제 잡음이 들리거나 그러진 않으시거든요. 예. 병원이니까는 걱정이 내가 그러네. 맞아요. 그러게요. 아니 저렇게 선생님들 청진기로 이렇게 다 되면. 대고 진찰하시는 거 보면 저 일단은 엄청난 이렇게 능력자 불편하시던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이 그쪽이 이제 원래 폐하고 심장하고 보통은 겹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간단하게 엑스레이하고 심전도 하나 찍고 뵐 거거든요. 요거 하나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 됐습니다. 다녀오세요. 네. 보통 환자분들이 가슴이 아프다고 내원하시면 엑스레이와 심전도로 확인하거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전도는 이제 건강검진 할 때마다 매번 했던 것 같아요. 맞네요. 네, 심전도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는 간단한 검사지만 그 흉통이나 호흡 곤란 같은 심장 이상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검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많이 들이마셔 주세요. 그리고 제가 숨을 내쉬라고 하면 다시 숨을 최대한 빨리 많이 내뱉으시고 한 5초에서 6초 정도 숨을 가장 쥐어 짜내셔야 돼요. 노력하셔서. 환자분이 숨도 가끔 차다고 하셔서 호흡 기능 검사도 했는데요. 호흡 곤란의 원인이 심장에 있는지 폐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간단하게 보기에는 이제 쉬운 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엑스레이나 심전도를 봤을 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세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딱히 위험률이 없는 분이거든요. 혈압, 당뇨, 연세가 40대 한 중반 가는 거 이외에는 평소에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요 두 가지 검사로는 지금 특별히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큰 질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하시니까 그거 잘 좀 지켜가지고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분도 젊은 여성분인데 혈압도 재고 또 그렇네요. 내원을 하셨나 봐요. 저는 이상하게 병원에 저거 재면은 좀 올라가? 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타먹고 좀 가슴이 쪼이는 느낌도 있고 막 콕콕 바늘로 찌르는 통증도 있고 네, 그래서 평소에 고혈압도 있고 약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혈압이 좀 해서 있으시구나. 부작용을 찾아봤더니 심낭염이 생기면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진료받아 보려고 왔습니다. 자, 최근에 숨이 더 차진 않으세요? 근데 조금 어제부터 조금 찼어요. 이건 심장 초음파인데 뛰고 있는 심장을 영상으로 관찰해 그 심장의 내부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혈류 속도 등을 쉽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도 적용이 됩니다. 이 부위가 심장 주변에 이제 심낭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예전보다 조금 더 늘었네요.
예전에 한 2mm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 3mm 정도가 나와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전체적으로 열이 난다든지 흉통이 심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무리하셨어요? 왜 늘어났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장 기능을 떨어뜨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심장 주변으로 해서 요 심장 주변으로 해서 요쪽에 볼떡하게 이제 심낭염이 지금 와 있는 상태기는 한데 네, 일단은 아마 질병관리청에서도 최근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네, 어떤 일부 백신을 이제 맞고 나서 이제 심낭염이 이제 상당히 큰 부작용입니다 하고 나왔던 게 요새는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유는 뭐 백신일 가능성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이렇게 심낭염을 잘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아요. 그건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이제 명확하게 판명이 되겠지만 우리가 임상적으로 봤을 땐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99.9%는 좋아져요.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좋아집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도 좋아지는 걸 확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은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합시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고 다시 치료 방침을 한번 결정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가해 질문으로 문제 하나 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환자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이걸 코로나 때문이다, 백신 때문이다고 국가에서 인정하나요? 지금? 네. 합니까? 네. 지금 최근에는 42일 안에 그런 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그런 그 국가에서 나오는 그 수치에 다 맞는 소견을 우리가 내면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다음에 심낭도염은 한 번 생길 경우에 네. 사실 이게 재발이 사실 좀 문제거든. 그래서 뭐 혹시 만성으로 변한다든지 뭐 재발이 계속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심낭염이 재발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발이 되지는 않는데 아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아까 그 코로나하고 관계없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이나 그 세균성 질환이나 뭐 암이나 어떤 결처조직 질환이나 뭐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오랫동안 그 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성으로 올 수는 있고 현재 코로나 자체로는 거의 빠른 시일 내에 회복이 됩니다. 6개월 이상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99%가 치유가 된다 했으니까 그거 하면 이제는 그 저 만성으로 되지 않으니까 치료가 되고 그냥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자, 네. 고인범님이 예. 어제 감기가 걸리셨어요. 예. 네, 다 났네요. 예. 그러면 다음 달에 안 걸릴까요? 조심을 그렇게 생각을 걸릴 하시면 수 될 있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다 낫고 나서 또 올 수도 그 있겠죠. 설명이 딱 떨어지네. 방금이 약간 병원 모드였어요. 환자로 생각을 하고. 딱 떨어지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증상이 살짝 찌릿찌릿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인데 이게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지만 이게 혹시나 제가 또 병원을 안 가고 버티다가 이게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생기나요? 자, 심낭염은 네.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의 염증이기 때문에요. 네네. 거의 그냥 진물이 생기는 거예요. 진물이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진물이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네. 하지만 심해지면 약 발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낭염이 지가 알아서 좋아지기도 하지만 심해지면은 당연히 치료를 들어가야죠. 이건 심장이기 때문에 네. 심장에 물이 많이 차면 심장을 압박을 하게 돼요. 그럼 심장이 제대로 안 뛰겠죠. 그럼 혈압도 떨어지고 실신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병원에 안 올 수가 없어요. 숨이 너무 차기 때문에. 숨이 차면 참으실 수가 죽으면 없습니다. 그래. 네, 오기 싫어도 오시게 될 거예요. 우리 막연하게 이제 심장에 덤덤하게. 뭔가 염증이 생긴다고 하니까 뭐 심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좀 사실 네. 모르면 더 무섭잖아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심낭염, 심근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더 좀 공포스러웠던 것 같기도 한데 막상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잘 낫는 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잘 낫는 것도 잘 낫는 거지만 어쨌든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안 아픈 게 좋잖아요. 그치. 그러면 심근염은 이 원인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자, 심낭염, 심근염을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되게 비슷해서 좀 힘들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낭염은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온 거를 네. 심낭염이라고 양념이라고. 하고요. 심근염은
그냥 여기에 염증이 온 거예요. 여기. 근육에 네. 이게 아까 전선 깔린데. 그렇죠. 위치가 다른 거죠. 안쪽이. 그렇죠. 그냥 안쪽에 온 거를 심근염, 어머. 바깥쪽에 온 걸 심낭염이라고 하고요. 따로따로 오기도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오기도 하죠. 같이 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둘 다 금방 나을 수 있는 질환인 거네요. 심근염은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가요? 심낭염은 네. 바깥을 싸고 있는 막이기 때문에요. 네. 물 차서 생기는 증상밖에 없어요. 네. 근데 심근염은 아까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선. 전설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이 전선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아주 겁나는 부정맥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 근육은 심장 기능을 관할하거든요. 심장 기능에 그 근육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심장 기능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심부전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겁나는 거는 이게 급속으로 이제 진행을 한 경우에 심장 기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체외 심폐기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크모라 해가지고 네. 심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체외로 심폐기를 돌려서. 근데 그 시기만 딱 지나면 그 고비만 넘기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그것도 네네. 좋아지는구나. 이게 또 합병증까지 있을 수도 있다고 하고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진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주의를 좀 기울여 봐야겠네요. 우리가 또 심장이라 생각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제대로 팩트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자, 잘못 알고 있는 뉴스들 팩트체크 제대로 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 시작해볼게요. 심장? 자, 첫 번째입니다. 심장병을 진단받은 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 요거는 뭐 이제 또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요. 당연히. 근데 또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하면 한다. 심폐기능이 좋아지기도 하지 않나? 진단받은 네. 후에 하나, 둘, 셋. 셋.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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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이렇게 똑바로 갈리게 알고 되네. 계시네. 네. 아니 심장병을 이제 진단을 받은 후잖아요. 그렇죠. 받은 후에는 얘를 정상적인 기능으로 좀 돌리려면은 네. 운동을 좀 당연히 열심히 좀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 이렇게 근데- 눈치를 보시지? 아 눈빛을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자, 고쌤 어떠세요? 나는 이 사실을 100m 달리기를 20대 때 하면 100m 달리기 10번 해도 그냥 이러면 끝났거든. 네. 근데 지금은 10m 달리기 해도 내가 뛰지 말자 했지. 좀 천천히 가자 그렇게 이래 된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그러면- 기차도 놓치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파란불이 깜빡깜빡해도 팍 뛰가 지나갔는데 네. 지금 파란불이 가만히 있어도 내가 보기 전에 벌써 와 있으면 야 기다렸다 가자 이래 되니까 이걸 많이 뛰고 갑자기 이러면 진단을 받고 난 다음이니까 더 무리가 가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X.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뭐 러닝머신을 뛰다가도 뭐 처음에 3, 4로 뛰다가 네? 5, 6, 7, 8 이렇게 쭉쭉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몸을 단련하듯이 심장도 그대로 두면 얘가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서 고강도 운동을 하면서 심장 단련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자, 의미심장한 미소가 보이는데요. 과연 정답.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아이고 다들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런 눈빛이 눈빛이었는데 약간 정답이 하나도 한번 없구만. 약간 보겠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답은요? 세모야? 네. 고인범님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저 뭐 영국 축구에서 한 번씩 이래 쓰러지는 사람도 가끔 생기거든. 그럼 뭐 갑자기 많이 뛰는 건 안 좋아. 자, 병에 따라 물론 다르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혈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해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 기능을 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지금 질문이 심장병이거든요. 네, 심장은 심장에 생긴 병이고요. 특히 이제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뚫은 환자 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안에는 본인 운동량이 50% 이상을 하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개통이 될 때까지. 그다음에 신부전도 우리가 아주 경증의 신부전이 있지만 중증도 이상의 신부전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배터리가 닳겠죠. 네, 맞아요. 그다음에 방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심낭염을 진단을 받았다. 여기 물이 찼어요. 막 운동을 하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더막 그렇죠. 되게 그래서 만들지. 훨씬 더 안 돼. 심낭염이 진행되는 경우들이 그렇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진단을 받고 나서 급성기에는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휴식. 약이에요. 약. 염을 치료하는 약. 그렇죠. 약이에요. 제 환자들 중에 한 분이
뚫고 나니까 증상이 좋아졌어요. 네, 보니까 운동만 계속 하세요. 약은 안 드세요. 그러고 나서 2번 이상 재발하셨거든요. 아이고. 그 혹시 이 방송 보시면 그 김모모님 약 받으러 오세요. 약 받으러 오세요. 큰일 납니다. 네. 진짜 가셔야겠다. 진짜 가셔야 되겠다. 네.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다음 해볼게요. 팩트 체크 한번 들어볼게요. 2번째입니다. 자, 심장병은 계절과 관련이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왜 그 절대적인 뇌출혈 같은 거 할 때는 겨울 되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심장병은 과연 이게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둘, 셋. 이거는 또 혼자 가시네. 일단 우리 심장 모범생 그렇죠. 네. 모범생. 말씀해 보세요. 우리 고쌤. 어? 네. 나는 오라는 이유가 이 나이가 사실 들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 이게 대해서 참 민감하거든.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면 아이고 비가 올려나 이러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평균 뭐 24, 5도의 열대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날씨에 대한 변화는 인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있어. 이건 없으면 이건 인체가 아니라. 이 우리가 그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쫙 예를 들면 겨울에 러시아 지구에 추운 데 사는 사람들 옷 한 벌 가지고 쭉 지내지만 우리는 옷이 4벌 있어야 돼. 봄, 여름, 그러면은 가을, 또 이제 겨울. 심장 우등생이시니까 어떤 계절에 가장 위험할 것 같으세요? 이거는 겨울이 잘 위험합니다. 왜냐면 여름에는 모든 피부들이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떳떳하게 펴져 있으니까 모든 움직이게 되지만 겨울은 다 이 인체가 잘 움츠려야 된다. 막 운동 많이 하면 춥다 이렇게 가만히 있거든. 이걸 잘못 탁 터지는 거야. 그럴듯하다. 그럴듯한데요. 그럴듯하긴 하지만 저는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사계절은 똑같이 심장이 뛸 거예요. 하지만 허나 그것보다 무서운 게 나는 우리 젊은 오빠가 한 번씩 큰 소리 내는 거 이렇게 해서 깜짝 놀라는 거 이런 게 더 영향이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긴장하거나 뭐 초조하거나 요럴 때 두근거림들이 이런 게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지. 근데 아까 그 공포 영화 보면서 맥주 마시고 한다 안 했어요? 그 네. 내가 소리를 지니 그리 무서워? 우리 선생님이 뭐라 했어요? 맥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괜찮다. 소리 지르는 건 호흡마마보다 조심하자. 무서운 불호령. 네. 그래요. 네. 자, 근데 아프리카나 뭐 북극이나 알래스카 이런 데서 이렇게 뭐 극과 극으로 거기가 발병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그렇지.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관심이 없었잖아 이때까지는. 없긴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닐까 싶어요. 좀 우겨봐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정답은요? 네, 고인범님. 예? 오입니다. 야, 심장 우등생. 심장에 대해 전공을 해야 혹시 돼. 내가. 계절도 맞추셨나요? 계절도 비교적은 맞추셨어요. 이게 이제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그죠? 네네. 추우면 열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이제 흥분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겨울에 훨씬 더 유병률이 높아지고요. 여름은 예전에는 적당하게 더웠어요. 근데 요새 너무 덥거든요. 네, 너무 더워요. 그 어떤 보고에 의하면 그 뭐 32도 이상 올라가면 심혈관질환 10% 이상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어요. 여름이 되면 일단 너무 땀을 흘려요. 네. 땀을 흘리면 이 혈관에서 물들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은 혈행이 찐득찐득해져요. 그래서 혈전들이 생기면서 심장병이 잘 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우리나라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그 해 전체 심장 질환이 7월 달에 제일 많았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많이 더울 것 같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수분 섭취 진짜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수분 섭취를 많이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야, 심장 우등생 고인범 선생님. 물어보고 이야, 한 번씩 물어봐. 다음 문제 진 한번 느낌이에요. 네, 제대로 한번 가보죠 또. 신나다. 자, 볼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얼굴이 붓는 이유는 심장병 때문이다. 저는 심장이 되게 건강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얼굴이 되게 잘 부어요. 저도요. 이거 못 맞추면 큰일인데. 요거는 그냥 전날에 짜게 먹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좀 부담되시나 봐요, 지금. 아니 우등생으로서 이제 모범을 또 트리플 구치기 크라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구치기. 그러니까. 질문이 그지. 얼굴이 붓는 이유는 심장병 때문이다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병 잘 생각해 때문이다. 보세요. 자, 그렇지. 자, 오케이. 들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잠깐만. 거친 노선 탔어. 이래도 이래도 되나요? 우등생이 바뀌겠어요? 아니 야. 이게 아까 이게 왜 나만 이거지? 아니 아까
일단 자료 화면만 봐도 네. 이 약간 이제 심장이 아파서 오신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아, 얼굴이 안 부었구나. 그분들은 일단 얼굴이 붓지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얼굴이 붓는 이유는 전날 먹은 라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건 맞지.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저는 아까 심장에 그 자심방 무심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펌프질로 딱 해갖고 그 심장 판막 이게 네. 또 판막증으로 또 위험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막 이래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공급을 막 이렇게 피를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 이 네. 길이 있어. 공급을 해. 근데 이게 이제 공급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둔해지고 이러면 붓는다 이거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요거는 아침에 설명이 자고 약한데? 일어났을 때 이 양반이 자고 일어나면 붓는다 했잖아. 네. 잘 때는 이렇게 일을 잘 안 한 거야. 편안해서 붓는 거야. 근데 짝짝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면 이걸 팍 시키고 이러면 이게 또 안 붙거든, 없어지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고도 무슨 말인지. 저 정신을 못 요거는 차리겠어요. 우등생이라는 명분하에 약간 끼워 맞춤. 부담을 좀 느끼신 거예요, 지금. 맞아요. 단어만 화려하게 쓰셨거든요. 네. 하지만 다민 씨가 부연 설명 좀 해주세요. 좀 깔끔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리가 붓거나 뭐 그렇지. 팔이 붓거나 이러면은 심장 위쪽으로 다리를 탁 올려놓고 이렇게 잠깐 누워 있으면 이게 붓기가 싹 빠져요. 그래, 혈관이 팔도 이렇게 돌아가. 하고 있으면 붓기가 싹 빠지고. 그래, 혈액이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붓기가 제공이 된다는 거는 분명히 신장 쪽과 심장 쪽과 가까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리가 고쌤보다 훨씬 있었어요. 난 계속 훨씬 틀렸는데. 있었어요. 예. 진짜. 그러게요. 틀렸지만. 맞아, 우리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신는 것도 이 그렇죠, 혈행 그렇죠. 좋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까 혈액이 그럴 얘기했는데. 듯하네. 근데 그렇게 원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네, 제 얼굴은 대체 왜 아침마다 붓는 걸까요? 심장 때문인가요? 네, 정답은요? 고인범님 네. X입니다. 나빴다. 생각 없이 들었어야 돼요, 이렇게. 라면 때문이다, 붓는 거. 라면 때문이죠. 저도 라면 먹고 맥주 마시면 그 다음날 아침 붓습니다. 자, 왜 이렇게 친근해 보이시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네. 얼굴이 부으면 얼굴 혈행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 다리가 부었어요. 네. 그럼 하지정맥 같은 다리 혈행의 문제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심장은 전신 부종이죠. 전신. 그렇죠. 심장은 펌프기 때문에 아, 너 펌프 얘기했잖아. 얼굴이 부을 정도 같으면 당연히 다리도 부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 특히 심장은 바로 옆에 있는 폐 부종이 같이 와요. 어머. 그래서 숨이 차야 돼요. 그래서 얼굴 하나만 부어서 오는 경우에는 뭘 좀 짜게 드셨군요. 그렇죠. 어제 라면을 드시거나 맥주를 드시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알러지라든지 다른 내과적인 질환을 감별하셔야 돼요. 저도 백신을 1, 2, 3차까지 다 맞고 뭐 이렇게 했는데 백신을 맞고 나서 심낭염이나 심근염이 생긴다면 이거 꼭 그냥 병원에 가는 거 외에는 뭐 대처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병원에 오셔야죠. 일단 무조건 가야 되네 그냥 뭐 그걸 나사고 그게 했다고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맞아, 제 동생도 백신을 맞고 숨이 너무 가빠르고 이렇게 좀 호흡이 힘들고 이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뭐- 병원 가서 심전도 검사를 했었거든요. 그게 우선이구나. 다행히 지금은 다 괜찮아졌어요. 그 심장 검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환자들이 처음에 오실 때 벌벌벌벌 떨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심장내과가 되게 겁나는 과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심장 검사는 굉장히 무섭고 아프고 이런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심낭염이나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검사로 보여요. 확인이 돼요. 청진으로도 간혹 들려요. 그 심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심전도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간단한 검사잖아요. 그죠? 아까 보셨던 초음파에서 물찬 거 확인하고 심근염은 조금 다릅니다. 심근염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징적으로 심장 근육에서 나오는 효소 수치가 있어요. 네. 그걸 피 검사로 확인을 하면 돼요. 물론 굉장히 초기에는 이제 이런 검사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조직 검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MRI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되게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간단한 검사로 확인이 됩니다. 네, 코로나 뭐 백신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코로나에 확진을 받았다든지 해서 심낭염이나 심근염 때문에 병원을 찾았던 환자분들은 얼마 후에 이제 며칠 지나면 집에 증상이 좀 호전이 되시고 집에 갑니다. 약을 며칠치 받고 집에 집에 가면 될까요? 지금 나오는 심근염이나 심낭염 환자들의 대부분은 솔직히 우연히 발견되는 환자가 더 많아요. 증상이 없이 오셔서 다른 증상으로 애매한 증상으로 확인이 되는 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증상이 없으면 치료를 하질 않습니다. 없으니까 안 하겠지. 그렇죠. 감기하고 똑같아요. 감기하고 똑같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너무 아프다, 숨이 차다 하면 통증을 조절을 하고 그 염증이 있으니까 소염제를 써야 되겠죠. 이제 소염제를 쓰면 좋아져요. 근데 심낭염이 좋아지는 케이스를 이제 조금 많이 보다 보니까 잘 버티는 사람이 빨리 좋아져요. 네, 면역이 좋거나 건강하신 분들은 네. 빨리빨리 좋아지고요. 조금 희비리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조금 오래 가세요. 제가 한 달 안에 좋아질 겁니다 하고 큰 소리 쳤는데 네, 한 달에 조금 더 늘어나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 저희들 평소에 세 명 중에 면역이 제일 진짜 희비리한 사람, 중요해. 우리 네 명 중에 제일 희비리한 사람 누구 같아요? 여기 계시잖아요. 저요? 네가 제일 희비리해 보였는데. 저 허벅지 못 보셨구나. 열심히 아, 네,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저는 네. 솔직히 우리 진씨라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저도 나도 내 네가 쪽에 제일 한표였는데. 여기는 힘이 없어가지고. 병원만 가도 그냥 심장이 막 이렇게 빨리 뛰는 사람인데. 근데 그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병원에 더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죠. 실제로 병원을 더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 남자분들이 또 웬만하면 또 귀찮아가지고 병원을 잘 안 가고 그렇더라. 맞아요. 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빨리 가야 또 치료도 빨리빨리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평소에도 면역력을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수술 후에 회복을 잘 하고 계시는 환자분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어디가 불편하세요? 심장이 엄청 찌릿하면서 막 짓눌리는 느낌이 간혹 가다가 엄청 찌릿하면서 그 짓눌리는 느낌이 너무 아파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주로 뭐 할 때요? 움직일 때는 안 아파요. 그냥 집에서 일 마치고 쉬고 누워 있을 때 오히려 그런 느낌이 더 자주 들어요. 저도 얼마나 되신 것 같으세요? 한 달,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기본 심전도를 봤을 때는 딱히 기본까지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일단은 젊은 분이 왼쪽에 통증을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심장인지 아닌지 판단할 기준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심전도보다는, 그러니까 휴식기 심전도, 가만히 누워서 찍는 심전도보다는 운동을 하고 찍는 심전도가 조금 더 정확해요. 조금 더 정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심전도를 하나 찍고 뵙겠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네. 약간 통증은 있는데 일단 기본 심전도에 이 못 찾으시는 운동부하 검사 거예요.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은 운동을 시켜가지고 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통 9분에서 한 10분 정도 운동을 진행을 하고 야, 이 심전도를 저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네요. 네네. 희한하다. 운동부하 심전도는 안정 상태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도 활동을 하면 증상을 나타나는 협심증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뭐 이런 심장 질환을 운동을 확인할 수 했을 있습니다. 때 이제 심전도가 계속 기록이 됩니다. 계속 이제 운동 강도를 높여가면서 혹시 심전도가 변하는지 아니면 협심증 위험도가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검사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검사 결과를 봐서는 딱히 지금 심장 때문에 엄청 힘든 심전도 모양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뭐 지금 증상이 크게 문제가 되는 증상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 운동 부하 심전도도 괜찮으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검사를 끝내고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증상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CT 검사로 넘어가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와, 이번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니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했었어요.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심장 쪽이 통증이 오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추가 검사를 더 해보자고 했고 추가 검사를 했는데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신경 써야죠. 안심도 되고 기분도 좋아요. 맛있는 거 먹을까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요새 열심히 일하셔도 괜찮으시죠, 그죠? 네. 자, 우리는 협심증 때문에 약을 쓰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흉통 때문에 와서 봤는데 그때 혈관이 꽉 막혔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이제 시커멓게 뚫고 연결이 나서 되네. 지금 1년 동안 상당히 관리가 지금 잘 되고 계세요. 초반에는 제가 이제 무리하게 절대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걸 잘 지켜주셨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 이제 확인을 했을 때 이후에 심장이 상당히 지금 잘 뛰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불편하신 데는 없으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야, 모르는 뭐 제가 봐도 되게 이제 뭐 좁아져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시술 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심전도를 체크하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심장약이 현재는 안정적으로 처음에 관리되시는 비해서는 분입니다. 좀 많이 줄기는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시면 아마 앞으로 제가 조금 더 약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우리는 별일 없으면 또 한 달 후 뵙겠습니다. 네,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프다는 그 이상으로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혀가 말려 들어가죠. 심한 경우에는. 그 정도로 아프다가 이제 갔는데 또 나중에는 이게 괜찮아요. 그 순간만 지나고 나면은. 근데 그게 이제 자꾸 자주 올 경우에 내가 이제 모르고 지나가면은 그게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쓰러지면은 가는 거죠. 여러 군데가 좀 막혀 있었어요. 근데 급한 데가 75% 막혀 있던 데가 조금 진료 과정에서 이제 한 85%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스텐트 시술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 하고 난 다음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뭐 일상생활 하는 데라든지 뭐 직업적으로 조금 무리한 일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별로 그렇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안 아프고 살라 그러면은 뭐 계속 정기검진 받고 약 잘 받아 먹고 식생활 알아서 좀 잘 정리하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환자들이 심장 증상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물어보면 어제 아팠거나 그저께 아팠거나 해서 오시는 환자들보다는 6개월 전에 아팠거나 1년 전에 아팠거나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보면 이미 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조금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든 조금 빨리 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와서 간단하고 어렵지 않은 검사로 병을 진단을 하고 또 드라마틱하게 환자가 좋아지면 심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보람이 되죠. 네, 잘 보고 왔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좋아지신 분들을 만나보니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고혈압을 갖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은데 혈압이 높으면 아무래도 심장에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환자들한테 혈압 설명을 할 때 보통 요 두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혈압을 때려볼까요? 때렸을 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물론 밖에서 혈압이 오르는 건 아니겠죠. 안쪽에서 압력이 오르면 동맥벽에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럼 여기 좀 스크래치 좀 나겠네요, 그죠? 스크래치 좀 나고 여기에 이제 밀가루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찌꺼기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자, 이게 관상동맥으로 오면 관상동맥 혈관이 막혀서 이제 심근경색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혈압이 이쪽에서 계속 쳤어요. 치면 우리가 오랫동안 볼펜을 쥐다 보면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굳은 살이 배겨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좌심실이 점점 좀 두꺼워지겠죠. 자, 이 사이 뭐 있다 그랬어요? 판막. 요 근육 사이 뭐 있다 그랬어요? 전선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선이 있으니까 부정맥이 악성으로 부정맥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심장이 두꺼워지면서 심부전이 옵니다. 아이고. 그래서 혈압은 무조건 관리를 해야죠.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또 제가 그 드라마에서 주로 하는 게 뭐 골프채나 들고 때리 부수고 배터리 던지고 막 이렇게 때리 부수는 것도 있지만 다혈질 연기 전문이시고 최고죠. 또 소리를 지르니까 보면 지문에 뒷목 잡고 쓰러집니다. 뭐 이런 걸 또 지문에 써놔가지고 항상 이래 하고 쓰러지는데 제가 드라마를 하기도 하고 보기도 보지만 여자분들은 이래 잡고 막 이래 쓰러지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이 성병이라도 이제 남녀 이런 성별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0세 이상의 전체 유병률을 봤을 때는 당연히 남자가 높죠. 네,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으니까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을 딱 한정을 시켜서 봤을 때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게 호르몬이 이제 바란스가 깨지면서 폐경이 오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뭐 미국 의사회 뭐 학회지의 보고에 따르면 30세가 넘어가면 심혈관의 노화 속도가 여자가 빠르다고 그래요. 우울하죠. 30대가 넘어가면? 네네. 그래서 여자들이 30대가 넘어가면 심혈관의 노화 속도가 남자보다 훨씬 더 빠르고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면서 전체 고혈압 중에 65세 이상은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근데 더 문제는
그 전까지는 여자들이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65세가 넘어가면 여성분들의 고혈압의 그 치료 성적이 조금 떨어집니다. 아마도 뭐 남편, 자식 챙긴다고 본인은 스트레스. 안 챙기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자 그렇게 본다면 일부 이제 나이가 많은 여성의 경우에는 네. 남성들보다 유병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네. 네네. 잘해야겠다, 엄마.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잘해, 엄마한테. 고인범님 알았어요. 잘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같이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모님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받으면 되지 이제 뭐 자식들, 손자들 이제 잘 아내분이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어. 좋아요, 그쯤 좋아요. 되면 잘할 수밖에 없는 게 갱년기 어머님들 진짜 무섭거든요. 그래요?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해라. 네. 그래 잘해야지. 저는 아까도 그래서 걱정이 됐는데 커피를 먹으면 제가 심장이 자주 두근두근거리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커피를 좀 줄여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괜찮은 건가요? 네, 그래서- 커피라기보다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이겠죠. 네. 그렇죠. 카페인 때문이겠죠. 그래서 커피를 한 잔 마셔도 두근거리는 사람이 있고 네. 세 잔 마셔도 안 두근거리는 사람이 나도 안 있거든요. 두근거려. 네, 그 말은 그렇더라고요.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해 능력에 따라서 뭐 이렇게 잔수에 따라 이제 증상들이 생기는데 네. 커피에 대한 연구는 너무 많아요. 너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심장병이나 혈전이나 뇌졸중을 줄인다는 보고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9잔 이상 마시면 이제 뭐 심장에 이제 부정맥이 늘어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루에 3잔 마시면 또 오래 그래서 산다 사는 거 있고 막.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 아무튼 카페인에 대한 효과 때문에 내가 자꾸 불편하고 두근거리고 불면증도 있고 너무 각성이 된다면 먹어야 되고. 뭐 굳이 뭐 권장량을 하루에 뭐 400cc라고 정해놓긴 했지만 그 굳이 권장량을 딸 필요 없고 그렇죠. 굳이 2잔 다 마실 그렇죠. 필요 없죠.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줄이시는 게 낫죠. 결국은 불편하면 안 드시는 게 네. 맞습니다. 그 먹는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이제 심장의 건강을 위해서 좀 피해야 될 음식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딱 한 게 아는데 뭐 구워 먹거나 튀긴 거 대신에 쪄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좀 그렇죠. 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피할 수 있는 음식을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곱창, 튀김, 뭐 초콜릿,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자기 안주 네, 맞습니다. 다 맞죠. 그러니까 심장병이라고 따로 해로운 음식이 없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은 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고 네. 튀긴 음식, 네. 뭐 밀가루 음식, 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소금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당연히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제일 안 좋은 건 뭘까요? 술. 술, 담배죠. 네, 술, 담배, 스트레스가 이거는 아까 맥주 괜찮다면서요. 근데 적절한 음주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맞아요. 아니.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적절 음주량 하면 사실 뭐 맥주 한 잔 이러잖아요. 아니 맥주를 10,000리터씩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알았어요? 500cc 맥주 한 잔만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잘 없잖아요. 5만 득? 아니 3,000cc, 3,000cc. 그래요. 참 다른 몸에 해로운 음식이 뭐 어떤 장기에는 안 해롭고 그런 게 아닌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심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오늘 이렇게 공개 클리닉에 출연해 주셨으니까 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절에 가는 거죠. 절에 가라. 마음의 수양. 네, 이제 환자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쵸. 싱거운 음식만 먹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가공 음식을 안 먹을 절에 수도 가면 없고, 고기도 안 먹고 그렇죠. 식생활도 스트레스를 바뀌니까 안 받고 살 수도 네. 없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뭐 절에 가면 음식들이 그러니까 살이 찌거나 아니면 비만하거나 그럴 일도 잘 없겠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뭐 피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그게 20, 안 30대 되면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없잖아. 안 되죠. 안 되면 네. 일단은 정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혈압이 높은데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콜레스테롤 높은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근처에 주치의를 정해놓고 꾸준히 관리를 하시면 당연히 그런 심장이 이렇게 나빠지는 위험들을 중간에 차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 오셔야 돼요. 네. 네, 병원에 오셔야 돼요. 이게 찌릿한 증상을 환자마다 호소하는 증상이 다 달라요. 어떻게 참으셨어요? 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진짜 요만큼 아픈데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개개인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병원에서 이제 적당한 검진으로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응급 상황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주치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내과를 하나 다니는데 이제 옛날부터 이제 혈압이 이제 높아서 갔는데 그분이 그냥 농담삼아 의사분이 내보고 주치의 내가 주치의 하시더라고. 그걸 지금 한 20년을 넘어 다니는데 그러면서 6개월만 지나면 무조건 피를 뽑게 해요. 자기 차트를 보고 6개월 전에 피 뽑았네? 뽑고 가시라고. 내 아파서 안 맞을래? 이러면 자기 뭐 그냥 편안하게 주치의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세요 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주치의라고 표현하면 뭐 부유한 사람이 자기 개인을 어떻게 해주는 주치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동네 병원에서도 그냥 저 사람이 그냥 내 주치의라 생각하고 계속 이래 검사 받으러 가면 돈 한 푼도 안 들여도 그냥 주치의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내가 제 경우로는 다 자기 주변에서 병원에서 하나 만들어 두시는 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 모험생 같은 멘트야. 진짜 우등생 답변이다. 네. 빛난다, 그러면 오늘. 전 또 갑자기 조금 마치기 전에 궁금해지는데 네. 우리 동네 주치의 선생님 어떻게 가서 좀 만나면 좋을까요? 그렇죠. 동네 그런 거 뭐 내과를 가야 하는지 뭐 이비인후과를 가야 하는지. 저는 내과 주치의가 내과 없으세요?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선생님이 제일 좋기는 하죠.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제일 좋은 선생님이 내과 보통 이렇게 선생님이시고요. 뭐 잠깐 뭐 배탈이 나거나 이럴 때 가정의과 병원 선생님도 가서 괜찮습니다. 뭐 수액 한 번 가정의과 맞는 게 그렇죠. 다잖아요. 그럼 그런 곳에 자주 이제 방문을 하면서 저의 주치의가 되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는 궁금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이제 그 의사분은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스스로 내는 저분은 내 주치의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그치. 가정의학과도 괜찮겠네. 내과, 메모, 내과. 네. 가정의학과 찾아보세요. 저 주변에 좀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맞아. 생각해보면 우리가 치과 같은 곳은 꼭 이렇게 한 군데 정해놓고 막 온 가족이 가곤 하는데 또 맞아요. 이런 내과나 이비인후과는 또 잘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주치 좀. 그러게요. 이번 나의- 기회에 이제 우리 동네 주치의 찾기 네. 캠페인. 이렇게 이런 거 찾아보면 될 것 좋네요. 같아요. 네. 찾아맞춰주니까. 그러게요. 자, 좋습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은 또 우리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의 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준비한 퀴즈 맞추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아시죠?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이 질환은 심장을 싸고 있는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긴 질환인데요. 흉통과 호흡곤란이 동반된 증상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진희 씨? 1번 구내염, 2번 심낭염, 네. 3번 비염, 4번 중이염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기가 4개나 있어요. 자, 4개 중에 자. 오늘 여러분들 열심히 많이 들었으면 제일 많이 나온 거고요. 나머지 3개는요. 다 요 얼굴에 있어요. 그러네. 입고 뭐 네. 코, 그렇지, 비, 사고 그렇지. 다 얼굴에 있고 하나가 잘한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깜짝이야. 역시 명현기. 네. 아우, 장마철이 못해라, 또 이 되다 보니까 참 뭐 비 내릴 것 같은 하늘만 봐도 좀 우울하다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요 물 먹은 솜처럼 축 처져서 지내기보다는 비 오는 날의 낭만도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비 오는 날에만 할 수 있는 작은 즐거움도 찾으시면서 몸과 마음 모두 뽀송뽀송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건강 정보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